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바꿔봤습니다. 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거 저번 그 댓글에 보면은 파일 올려져 있습니다. 이 파일 없는 사람은 그걸 보시면 되고.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 댓글에 그 달기로 했죠. 댓글에 뭐를 달아야 되느냐? 어? 교재. 네? 교재라고 하면 교과서죠. 교과서. 시험 범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선생님이 내일 대댓글에 과제를 내줄 겁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먼저 배우는 것부터 해야죠. 그죠? 같은 값이면 문법을 먼저 끝내는 게 좋은데, 그래야 문법을 먼저 하고, 다른 걸 하고, 문법을 복습을 할 수 있거든. 배우는지. 요거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다. 첫 과제는 자습서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주도 풀어오는 거죠. 자기주도 풀어오는 겁니다. 자,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 강호 자연이다 그죠. 사시 사계절. 이 제목 하나에 이렇게 여러 편의 네 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편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러 편의 평시조가 들어가는 거, 평시조가 들어간 거 우리가 연결된다고 해서 이 딸 연자를 써서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 그런데 이게 최초의 연시조입니다. 맹사성이 고불맹사성, 앞 시간에 고불이라는 호가 나오길, 맹사성도 고불맹사성인데라고 얘기한 적 있죠. 세종대왕 때 유명한 좌의정입니다. 황희정승이 유명한데 황희정승하고 친구죠. 황희정승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황희정승 때문에 인생 또 망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청렴결백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 말을 안 타고 다니고 소 타고 다녔대. 그래서 관지 끝나고 이제 잠시 휴가 얻어가지고 처가댁을 가고 있는데 소 타고 이제 이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털레털레 가고 있으니까 그 인접지역 고을 사또들이 나왔어. 좌회전이 온다니까. 좌회전이 인사권을 좀 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쪽 고을 사또, 이쪽 고을 사또가 내가 모실 거야, 내가 모실 거야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소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또 둘이가 빡친 거야. 아니 어디 양반이 있는데 그 소에서 안 내리고 타고 가냐고 막 뭐라 하니까 맹사성이 나 고불인데 하고 그냥 가버렸죠. 그랬더니 고불 맹사성이구나 하면서 막 도망가다가 그죠. 뭐 그 사또 인장도 뭐 연못에 빠뜨리고 했다는 웃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쨌든 간에 청백리로 이름 높은 하여튼 세종대왕 때 인물이 많긴 많았어 그죠. 늘 많았는데 뽑지를 못했겠지. 이때는 잘 뽑았고. 그죠? 춘사, 봄입니다. 총 4편이랬죠. 자, 강호, 자연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강과 호수로 자연 전체를 대신하고 있죠. 대신한다고 대신할 대자를 써가지고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비유법 중에 하나죠. 강호의 봄이더니 요렇게 박수 쳐주시고 무조건 박수 쳐놔. 미친 흥이 어우 즐겁대. 이제 봄이 와가지고 절로 난다. 꼭 구경도 가고 막 좋은가 보죠. 탕료 탁주입니다. 탕료 시냇물가에 탁주 들고 시냇물가에 가서 금리너 쏘가리입니다. 요즘 미국 가서 난리가 났다던데 쏘가리. 금리너이 옛날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어서 그래. 금리너가 안주로구나. 영탄법 영탄법.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하옵도 요것도 박스표. 에이? 왜 이래? 역군운이셨다.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샷다. 감탄형입니다. 뭐뭐 샷다.
영탄법이죠. 역군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이때 맹사성이 처음 썼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후대의 양반들이 자연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꼭 마지막에는 이 구절을 써주는 게 예의가 됐습니다. 임금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영군지정 은혜 감사합니다. 영군지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맹사성에 대한 그죠? 뭡니까? 그 선대 작가 선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여름으로 가봅시다. 하사 강호의 여름이더니 왜 박스 치는 줄 알겠죠? 똑같잖아.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또 왜 이래? 처음엔 봄이었는데 이제는 뭐로 싹 바뀌었을 뿐입니까? 여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초당, 초가집에 있죠? 양반인데, 좌의정인데, 요즘 지금 국무총리인데 초가집에 산대. 안본지족. 초당에 일이 없다 한가롭네. 유신 믿음이 있는 강물의 파도는 그 얘가 그저 해마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 보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 보내는 이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구나. 바람이로구나. 강물의 파도는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구나. 자, 또 반복됩니다. 이 몸이 한가하옴도였는데 이제는 이 몸이 서늘하옴도 역군운이셨다. 계속 반복되죠. 로다 셨다로 감탄형 쓰는 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로 가봅시다. 강호에 이제 똑같죠? 봄이 들고 가을, 여름이 들고 이제 가을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음. 소정 조그만 고깃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띄어 던져두고 물고기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소일거리야. 그 장난이야. 그 그물 던져두고 에헤라 디야 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소일, 지울 소자죠. 청소할 때 소자입니다. 해를 지운도 소일거리, 시간 때우겠죠. 이 몸이 이렇게 그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아주 쉽죠. 음. 마지막 겨울 가봅시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의 깊이가 한자가 남다. 한자가 남대 3cm 넘게 쌓였대. 삿갓을 빗겨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어이, 삿갓하고 누역은 도롱입니다. 삿갓, 도롱이 나오면은 또 역시 안분지족이랬죠. 선생님, 도롱이가 뭔지 까먹었어요. 비옷 있잖아요. 이렇게 삿갓 쓰고 몸에 이렇게 갈대로 만든 거 비옷이랬죠. 눈이 오니까 이거 입고 나가는 거죠. 역시 양반들이 입는 옷이 아니죠. 평민들이 비 올 때 일할 때 입는 옷이라서 안분지족입니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온도 이게 있고 소못도 아니고 이거 있고 안 추울 리가 없는데 추울 건데 이 몸이 춥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지금 청소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지? 자, 발생기 시조는 삼장육구 단순한 구조가 기본 형태였지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본 형태가 연속되는 연시조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강호사시가는 그야말로 연시조의 그첫 빌받다죠. 이 같은 시조의 형식의 변화는 단형 시조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졌어. 이때 이제 자연스럽게 길어진 거죠. 시조의 문학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기존에 좀 시끄러도 참아줘. 기존의 창작 습관은 주어진 곡조에 즉흥적으로 가사를 맞춰내던 것이었지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심화되면서 보다 많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단형 시조를 중첩 계속 연결해가는 연시조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헌에 최초 기록된 연시조는 세종대왕 때 맹사성이 지은 강호사시가인데 이제 첫 시작이죠. 이제 쭉쭉 늘어날 겁니다. 작가와 작품의 창작 배경. 이 작품은 작가가 각 계절에 따라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만족하며 지내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매 연의 끝에 역군운이셨다. 말로 끝내고 있는데 소박한 자연 속에서 자연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모두 임금님의 착한 정치, 임금님의 좋은 정치 때문에. 문 좀 닫고 올게. 조금 괜찮죠? 자, 유교적 충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세종이 다스리던 조선 초기의 정치적 안정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임금의 은에 대한 칭송과 아울러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맹사선이 실제로 이 시에 형성된 삶을 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하지만 청백리 깨끗하게 부정부패 없이 사는 그런 청백리 관리리자입니다. 벼슬아치 리자. 관리로 명성이 자자했던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은거 숨어 살면서 벼슬 안 한다 뜻입니다. 이 시조를 지었다면 작품 속에 그려진 화제 삶이 관념이 아닌 현실 경험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조선 전기는 이렇게 안분지족, 안빈낙도하고 살고자 하는 게 보통 관념적이거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야. 근데 맹사성은 원체 이걸로 소문난 사람이라서 이 양반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강호에서 한가할 한자, 한간 정서의 노래.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느끼며 부르는 노래이다. 자연을 유교적 충의 이념과 연결하여 표현한 작품이 주로 창작되었다. 가볼까나. 이 시조는 전체 몇 수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수. 이 시조와 같이 삼장육구의 기본 형태가 연속되는 것 연시조. 이 시조의 화자는 누구인가? 할아버지, 시골에 있는 사람, 자연에 묻혀 살아가면서도 임금님 은혜를 잊지 않는 역군운이셨다. 이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시조의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는 자연 친화, 안빈낙도, 안분지족. 마지막에 임금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장에서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구절은 강호의 뭐가 드니 초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난 내용은 계절에 따른 흥취와 풍경.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맞춰? 계절에서 느끼는 감흥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시절 중장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없죠? 그 계절에 하는 즐기는 내용이 나오죠. 계절에 따른 화제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 그렇죠. 내용이 나오고 내가 뭘 즐기는지. 이 시절 각 수마다 종장에서 동일하게 대표되고 있는 거죠. 두 개죠. 이 몸이 뭐뭐 해옴도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종장에서 대표되고 있는 구절에 나타난 내용은 임금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충성심과 의리. 이러한 동일한 구절이 되풀이되는 구성을 통해서 형식적 통일성, 그리고 안정감, 율격,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식적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은 내용이 뭐냐고 주제 물어보는 거잖아.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과 임금님 은혜에 대한 감사. 어떤 사물을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 대유법. 여기서 사용된 거 강호. 강호가 자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쉽다 그죠? 자, 춘사의 중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삶의 모습. 낚시에서 술 먹고 노는데 오늘 저녁은 회인가?
시내가에서 싱싱한 물고기 잡아서 막걸리 먹고 놀죠. 탁요, 탁주가 막걸리 먹. 중장에서 알 수 있는 화제 삶의 모습에 어울리는 거? 그죠? 막걸리는 평민들이 마시는 술인데 양반이 먹고 있죠. 가난한 생활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고 있다. 도. 자, 일이 없다, 유유자적하다, 안 바쁘다 이거죠. 여름에 중장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어인법. 아, 믿음이는 강물이 나한테 바람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어인법 맞네. 얘가 바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기마다 살쪄 있다. 믿음이 있는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보내주더라. 아, 이거 좀 믿을 신. 자,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요로움. 추사의 중장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모습.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 잡는 거 아니죠. 그물을 흘리뛰어 던져주고 있잖아. 그죠? 소일거리로 그물 던지는 유유자적한 삶. 요것만 쓰면 될 것 같다. 그죠? 유유자적한 삶. 동사의 중장, 소박한 옷차림, 안본지적이었죠. 뭐의 흐름에 따라 시가 전개됐습니까? 사계절의 흐름, 계절의 변화. 결국 화자는 자신이 자연 속에 사계절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모두 임금님 덕분, 임금님 은혜 덕분에 표현하며 조선시대 유학자로서의 충절, 충의 드러내고 있더라. 쉽다 그죠? 갈래 연시조고 자연에서 한가한 정을 읊는 강호 관정가. 제재는 강호 사계절의 생활. 성격은 풍류를 즐기고 있고 시골틱하고 낭만적인. 그물 던져놓고 있어. 잡히든지 말든지.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더라. 예.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읊고 대유법, 백구법, 어인법을 구사하더라. 강연의 형식을 통일하여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죠. 통일성과 안정감 아까 이야기해줬다 그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 드러나게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강호 가도, 강호 한정가의 선구적인 작품 맞습니다. 고불맹사성.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세요. 자연물을 매개로 반성 이런 정태도 드러난 적 없습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 없습니다. 자연물 소재, 풍류 맞습니다. 화자의 태도 다 맞죠. 3번 화자가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 감정이입의 기법 없었습니다.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 나중 되면 나올 겁니다.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 대나무의 고든 마음과 속이 비어있죠. 욕심 없는 마음. 국화는 서리가 내릴 때 펴,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배우자 뭐 매화도 그렇고 그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호사 시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좌의정이라고 하는 그 관리로서의 삶과 백성을 다 써야 되죠. 사적인 삶, 나는 자연을 사랑해.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해서 임금이 잘 다스린 것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각수의 초장과 중량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모습, 그렇죠. 그리고 있군. 각수의 종장에서는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사적인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도 맞죠.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춥지 아니한 것도. 마지막에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는 신하라는 공적인 상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안 나오죠.
화자가 무슨 노력했는지 안 나옵니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좌의정이니까 위시에서 드러나진 않잖아. 그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 춘사에서 동사가 동일한 구조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네모 펴셨습니다. 내수의 형식적 통일성. 그렇습니다. 춘사의 신의 물가는 미친형이 나는 곳이란 점에서 화자가 소정에 비해 더 사계절이 다 똑같이 뭐 어느 계절 더 크고 더 크고 어디 있습니까? 2번, 그렇죠. 봄의 한가로움과 가을의 소일하움은 의미가 유사하다. 그죠? 한가하죠. 한가하게 소일거리, 시간 때우기. 화자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늘한 거와 춥지 아니하면 표면적 의미 차이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는 안락함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더라. 화자가 강호의 어떤 공간에 위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음, 맞네. 춘사는 탕료 개변. 구체적 공간. 여름에는 어디? 강물, 초당. 강호 소정이니까 강가에 있다. 그죠? 겨울 없네.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 그죠? 낚시하러 갔겠지. 뭐. 정답은 2번. 보기는 윗글에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1에서 사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계절적 배경. 그렇죠. 후반부에는 내적 감흥을 사물을 통해 표현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각수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풍과 묘사합니까? 동일한 시역, 역군운이셨다. 정체 통일성. 그럼 기억불 리얼. 2번, 2번 연달아 2번.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음, 여기까지. 오늘 댓글에 목요일까지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야 되는 내용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판사와 시험 범위와 지금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어디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면 선생님이 댓글로 이번 주 과제 어디를 해오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은 문법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문법하고 문법이 아닌 단원하고 다시 문법 복습하고 이렇게 진도를 한번 빼봅시다. 자, 여기까지 댓글 꼭 남겨주세요.